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작물에 관해서 작물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작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작물이 과연 뭐냐? 일반적으로 진흥청에서 정의한 걸 보면 가장 많은 이제 생산량을 가진 것이 식량 작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먹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곡으로 먹지는 않지만 곁들여 먹는, 주로 반찬으로 먹는 게 있다. 그게 채소류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밥만 먹고 사느냐? 아니더라. 간식으로 뭔가를 또 먹어야 된다 하는 게 뭐죠? 이게 과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걸로 다 되느냐? 아니다. 나는 좀 건강에도 좋고 아니면 특수한 뭔가 목적으로 의해서 재배하는 걸 먹자 해서 특용 작물도 있더라. 그 외에 이제 축산도 있죠. 축산도 있는데 축산은 여러분들 축산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다 안 하고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량 작물에서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채소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누죠. 그죠? 뭐와 뭘로 나누죠? 위에서 보면 과채류, 열매를 먹는 채소, 그 다음 잎을 먹는 엽채류, 그 다음 뿌리를 먹는 건채류, 이 세 가지로 나눴다. 그죠? 네,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벼다 하는 거죠. 그럼 벼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벼알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 요게 벽시예요. 벽시. 그럼 요 껍질 있죠, 바깥에 갈색 되는 부분. 이 갈색 되는 부분을 이제 벗겨내면 그걸 이제 완결합니다. 바깥 부분. 그걸 제거를 하면 안에 이제 현미가 나와. 현미가 나오고 그 현미에서 바깥에 호본청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은 청을 또 제거하면은 뭐가 된다? 백미가 된다. 여러분들이 밥으로 주로 먹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양분은 주로 배에 많다. 배가 어디냐 하면 요 삭이 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배예요. 그리고 이제 삭이 요렇게 자라서 잎이 한 3.5개 정도 자랄 때까지 양분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여기에 있는 요 종자 안에 있는 배유, 여기서 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잎이 3.5개 정도 날 때까지는 뿌리가 완벽히 나타나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지가 스스로 흡수를 못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건 독립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 생장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는 뭐다? 타가 양분 시기다. 이렇게 하면 타가 의존해서 산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것은 타가 영양 상태다 하는 겁니다. 잎이 3.5개가 되고 뿌리가 완전히 토양에 내리서서 활착이라고 합니다. 토양에 내리기까지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벽시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벼는 어떻게 달리느냐 하면 여기 잎이죠. 여기 잎이고 여기 이삭이라 그래요. 여기 하나 전체를, 요거 전체가. 그럼 한 이삭당 요게 개수가 보면 알맹이가 여러 개 달려 있죠. 여러 개. 요걸 나달이라 그래요. 나달. 예. 요건 잎이라 그러고 요건 이삭이라 그러고 이삭에 여러 개가 달려 있죠. 요걸 나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삭이 튼 거예요. 이제 발화를 했죠. 그죠? 그러면 첫 시간에 할 때 발화의 조건. 발화에는 뭐와 뭐가 필요하다 했죠? 발화하는데
싹이 나는데 어떤 게 필요해요? 양분 그 온도, 습도, 산소. 그거 보고 해야 되나? 자, 봄이 됐다. 자, 봄이 되면 산에들이 막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죠. 쑥도 돋아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물류들이 이렇게 싹이 나. 그럼 싹이 난다는 거는, 봄이 된 거는 겨울하고 비교해서 뭐가 지금 변한 거예요? 계절이 변했지. 그럼 계절이 변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변한 게 뭐다? 온도가 겨울보다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럼 발화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요건이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발화하는데 적당한 온도.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변했나요? 온도가 변하니까, 그죠? 첫째는 온도가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잖아. 비가 오니까 수분이 토양에 공급되니까 이제 토양 속에 있던 새싹 씨앗들이 이제 수분을 이렇게 머금는 거예요. 머금으면 뭐 세부적으로 생리적으로 하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머금어서 이제 봄이 왔구나, 내가 싹을 틔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화하는데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완전히 산소가 없는 조건에 밀폐시켜 놓으면 발화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발화하는데 또 하나 조건이 뭐가 필요했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게 뭐다? 산소가 가장 핵심이잖아, 그죠? 그렇듯이 그러하다. 창문을 확 열었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확 열어요. 지금 안에 여러분들 CO2 농도가 지금 벌써 뭐 한 1500ppm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졸려. 그리고 산소를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발화라고 합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발화한 것들이 아주 예쁘게 보이죠. 그죠? 예. 그런데 발화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요건 이제 2학년 여러분들 올라가면 배우과학 시간에 배우긴 합니다만, 먼저 요렇게 상토라 그래요. 밑에 흙을 깔고 여기서 싹을 살짝 틔운 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흩어 뿌린다. 요것을 산파라고 합니다. 산파, 흩어 뿌리는 걸. 줄지어서 요렇게 뿌리는 것을 조파, 요렇게 합니다. 파종은 파종인데, 요렇게 흩어서 그냥 뿌리는 것을 산파. 그러니까, 드론이나 무인 헬기나 아니면 동력 분무기나 이런 걸 가서 이렇게 뿌리는 거는 조파입니까? 산파입니까? 산파지, 흩어지죠, 그냥.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가면서 쫙 줄을 지어서 뿌린다. 아니면 기계로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로 쫙 해서 고르게 쫙 가는 것을 무슨 파라 하면 되겠다? 조파, 줄조자 한자어로 줄을 지어서 심는다 해서 조파 이렇게 말합니다. 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종자를 여기 상토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싹을 키우는데 필요한 흙,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토 위에 종자를 뿌렸어요. 그럼 뿌리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 종자를 뿌렸어, 그죠? 뿌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털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는 햇빛이 지금 비치고 있잖아. 그럼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벼 종자에 있던 수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날아간다는 말보다 우리는 정발이 된다, 그죠? 정발이 돼. 이바포레이션이 된다. 날아가 버려. 정발이 돼. 그럼 정발이 되면은 여기가 지금 싹은 텄어. 발화는 했어. 그죠?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자라. 그럼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 그걸 이제 흙을 덮어줘야 돼. 덮는 것을 복토라고 합니다. 복토. 자, 따라해 보세요. 복토. 예. 이제 복토를 하는 것이 요렇게 덮어준 거예요. 요렇게. 이제 덮어주는 거는 어느 정도로 덮느냐 하면 보통 종자의 2배 내지 3배 정도를 덮어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콩 알죠? 콩도 몰라? 그러면 벽시는 이제 봤으니까 이제 알죠? 그죠?
쌀은 알잖아. 쌀 껍질 있는 형태가 요거 벽시라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에서 요거에 그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기는 힘들잖아요. 뿌리니까.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요 상태에 한 2배 내지 2.5배 정도로 복토를 해주면 돼. 근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것을 재배하는 것을 포장이라 그래요. 소위 영어로 하면 그냥 필드예요, 필드. 그럼 여러분들 필드가 뭐예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하는 것을 야드 필드라고 그러죠, 그죠? 필드는 야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용으로는 이게 바깥에 농사 짓는 곳, 땅, 그것을 필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 개념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농경지에 필드에서 재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2배 내지 3배 정도로 복토를 해줘야 돼. 왜? 그렇게 안 하면 이 수분 증발이 빨라지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흙이 날려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2배 내지 3배를 만약에 복토를 해줬다. 그러면은 발화는 잘 하겠지. 그죠? 근데 요걸 우리가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단계가 있느냐 하면 요 흙이 돈이죠. 이 상토 돈이잖아. 사와야 되잖아. 아니면 논에 가서 깨끗한 흙을 파와야 되잖아. 전부 경제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라. 그래서 최소한으로 아주 얇게, 그러니까 종자가 볼락 말락 할 정도로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토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싹을 틔워서 나중에 이제 논에다가 옮겨 심으려. 옮겨 심는 것을, 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것을 뭐라 한다? 이앙이라고 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옮겨 심는 것을 이식이라 합니다. 그죠? 영어로는 다 transplanting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옮겨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들고 간다거나 또 심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면 힘들죠? 그럼 지쳐버린다. 그것도 이제 노동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보일 정도는 살짝 덮어놔도 돼. 왜? 여기는 뭐를 키울 때는 실내에서 키우거든. 비닐을 덮어놨거든.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서 증발을 시켜서 얘 수분을 뺏어갈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노지 재배, 노지라고 하는 것은 필드입니다. 아까 바깥에 논밭을 말합니다. 하고 여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복토를 딱 해놓고 온도를 한 30도에서 32도 정도 유지를 해주면은 한 4, 5일 정도 되면 싹이 이만큼 자라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요렇게, 요건 너무 크나, 요렇게 싹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자라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 하나 드려요. 자, 요렇게 싹이 났다. 그러면 여기 싹이 난 걸 그냥 옮겨 심는다. 아니면은 지금 이거 언제 하느냐 하면, 추운 지방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5월 달에 보통 해요. 그러면은 지금 밤낮의 온도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걸 일교차라 그래. 일교차가 크죠? 일교차가 큰 상태에서 이걸 어린 걸 바깥에 내놓으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춥겠지. 여러분들 지금 4월인데 바깥에 밤에 이거 옷들이 벗고 가서 그냥 낮에는 26도, 8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밤도 이제 똑같다 생각하고 옷을 벗고 한번 다녀봐요. 얼어 죽겠죠? 그렇잖아. 야도 얼어 죽어. 근데 얼어 죽지는 않아. 얼으면 얼지 않으니까. 그죠? 얼어 죽는 것은 동해라고 합니다. 동해. 됐죠? 근데 얘는 뭐냐면 차가워서 죽는다. 추워서 죽는다. 그걸 냉해라고 합니다. 요 개념들을 잡아야 됩니다. 자,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죽는다. 이것은 무슨 해? 얼음 동자를 씁니다. 동해라 쓰고 겨울동. 그 다음에 추워서 거의 죽는다. 이것은 무슨 해? 냉해. 추울 냉자를 씁니다. 한자어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공문을 하거나 아니면 종자, 종묘회사, 비료회사 어디를 가든 그건 알아야 된다. 개념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옮기 심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걸 살짝 바깥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 나가면 사회 적응이 안 되죠. 그죠? 그렇듯이 중고등학교, 대학이 필요한 것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나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바로 내놓으면 추위에 밤 온도가 8도, 10도까지 내려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추위에 강하도록, 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걸 살짝 이제 덮어 놓는 거예요. 뭘로 덮어 놓느냐? 옛날에는 비닐을 덮어 놨었어요. 비닐로. 근데 지금은 뭘로 덮느냐 하면은 부직포란 게 있어요. 여러분 부직포 아나요? 부직포는 이 옷감하고 똑같아. 근데 요 싼 옷감이야. 싼 옷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담요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햇빛이 100% 들지는 않아. 뭐 절반이나 아니면 75% 정도 들고 약간 보온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나오는 게 부직포 농법에서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지가 올라오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저온에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냉해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자란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죠? 그걸 이제 칠링 데미지에 대비한다. 칠링 리지스턴스. 추위에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싹을 틔웠죠. 이게 뭐다? 벼다 말이죠. 그러면 벼가 자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렇게 자랍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삭이 튼 거예요. 삭이 텄다기보다 출수. 이 삭이 요렇게 입집을 뚫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확기 돼서 이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요게 여러분들 밥을 해먹는 일명 종자라고 하죠. 이 종자하고 열매 개념을 지금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종자는 뭐냐 하면 종자는 파종을 해서 새로운 유식물체로 또는 완벽한 완전히 성숙한 개체로 키울 것을 종자라 그래요. 근데 벽씨는 자, 벽씨를 보면 아까 뭐가 있었죠? 삭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 삭이 안 나고 양분만 공급해 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 삭이 나는 부분 전체가 삭이 난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자예요. 이해됩니까? 벽씨는 그럼 뭘 가지고 있어요? 삭이 나는 부분도 있고 양분을 공급해 주는 부분도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수확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 곡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그레인이라고 해요. 그레인. 수량은 yield. 그래서 그레인 yield, 수량이 얼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쓰면 이삭 숫자를 써서 수량 이렇게 수량, 이삭의 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콩 있죠. 콩 나중에 볼 거예요. 콩은 얘가 전체가 뭐냐 하면은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요게 떡잎이 요렇게 온도하고 산소 조건 주어지고 그 다음 수분이 공급되면 요렇게 돼. 요렇게. 요 밑에는 뿌리예요. 그러면 뭐 해요 이거? 떡잎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죠. 그래서 요걸 쌍떡잎이라 그래요. 그래서 콩과는 콩하고 관련된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상떡잎 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개념 잡았죠? 그래서 그럼 벼는 어떤 거냐 하면 떡잎이 한 개씩 나와. 그래서 외떡잎 식물이다. 그래서 벽과 또는 벼화자를 써서 화분과는 잎이 이렇게 거의 길쭉해요. 근데 콩과는 잎이 타원형이거나 약간 동그랗거나 아니면
이 하트형이거나 거의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과, 즉 벽과와 콩과, 즉 둑과, 이것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떡잎이 한 개냐 두 개냐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벽과, 소위 화분과는 요것은 수량이라고 하고, 그죠? 그냥 수량인데 무슨 수량이냐 하면은 전체의 곡물 수량을 말하는 거고, 요 콩가는 뭐냐면 그냥 종자 수량. 이걸 시드가 종자죠. 시드 일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나요? 요건 조금 스페시픽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도 높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잡고 갑니다. 됐죠? 그냥 일반 벼 수량, 그 다음에 요거는 콩 수량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영어로 쓸 때는 요것은 그레인 일드, 요것은 시드 일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학원을 간다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할 때는 꼭 요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벼다. 이제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그죠? 그리고 요거 보면 우리의 주식인 쌀은 밥이나 떡을 해서 먹던 전통적인 쓰임새 외에도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요 상태예요. 요게 이제 잎이 있고 여기서 이삭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 요걸 껍질을 까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고 온 밥이라 아니면 점심 때 먹을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붓고 열을 가해서 이제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짓다 이렇게 말하죠. 특수비는 기본 영양소 외에 품종 자체. 자, 요거 한 줄로 쫙 달려있는 게 요걸 이삭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요 하나, 알맹이 하나를 나달이라 한다 했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별을 보여드렸죠. 그 다음 뭘 보느냐 하면, 방금 얘기했으니까 콩가. 그러니까 이제, 자, 콩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콩은 식물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식물체는 이렇게 잎이 벼하고 다르죠. 벼는 길쭉한데 콩은 약간 타원형 또는 동그랗고 하트형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콩은 실제 이제 씨드 자체는 종실은 이렇게 생겨요. 요것은 강낭콩은 조금 길쭉하게 생겼지만 녹두라든지 일반 콩, 요거 일반 콩이에요. 일반 콩, 장 담는 콩, 두부 만드는 콩, 이런 애들은 이런 콩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팥. 이 팥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여러분, 팥 들어가는 음식 한번 얘기해 봐요. 붕어빵. 팥죽. 붕어빵 나오면 잉어빵도 나와야지. 잉어빵. 그 다음에 팥빵. 여러분들 빵집에 가면은 팥 들어간 게 거의 80%입니다. 안 그러면은 별로 맛이 없어. 그만큼 팥의 이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요게 팥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완두고, 녹두 가지고 녹두전 해 먹는다는 얘기 들었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콩 봤죠? 그럼 수확기 때쯤 되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요게 이제 수확기 때예요. 알아볼까요? 요게 이제 콩, 이게 우리 먹는 콩이죠. 그죠? 가뭄 피해를 줄이려면 콩잎은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줄기가 요렇게 서 있죠. 그리고 이제 가지가 나오고 잎이 요렇게 3개씩 달려 있죠. 그죠? 예. 끝에 하나, 옆으로 2개 해서 요렇게 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꼬투리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 있느냐면 꼬투리라는 껍질 속에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껍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꽃이죠. 그죠? 예. 요 콩꽃입니다. 요게 이제 꼬투리가 요렇게 달리는 거예요. 껍질이 있는 게. 여기 보면 좀 키울 수가 없는데 요거 보이나요? 요게 꼬투리예요. 요 속에 아까 그런
팥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 농산업학과니까 과연 이걸로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지금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콩 가지고. 자, 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몇 킬로죠? 100kg 덜 돼요. 옛날에 100kg였고 지금 55kg, 54kg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밀은 여러분들 밥을 많이 먹어요? 아니면은 빵이나 메뉴를 많이 먹어요? 전체 양으로 보면 쌀이 많아요. 쌀은 55kg 정도 되고 밀은 우리가 34, 5kg 정도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약 한 20kg 정도 차이 나죠, 그죠? 나는데 그럼 콩은 얼마나 먹고? 그럼 콩은 어떤 데 먹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콩기름. 그거는 국내에서 생산한 건 아니거든. 이제 국제로 가버리면 얘기가 너무 복잡해져.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콩은 미국에서는 기름용으로 유료 작물로 포함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콩기름 짤 만큼 많지가 않아. 생산량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뭘 해 먹어요? 두부, 콩나물, 비지는 이제 두부 만들 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또 그거밖에 없어? 콩밥. 교도소에 콩밥 주냐? 안 가봐서 몰라.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 콩밥 먹는다 이런 말 있죠.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일반 쌀에는 주로 탄수화물이 많고 콩에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콩을 섞어서 준다. 그걸 이제 밥 및 콩 이렇게 말합니다. 밥에다가 콩을 섞어서 주는 거, 밥 및 콩. 크게 이제 이 세 종류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비량 보면 된장 여러분들 생각했나요? 된장? 그걸 이제 된장 만드는 거, 간장 만들 때 쓰는 것을 장류콩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것은 실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양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콩나물 있죠. 콩나물 만들어서 먹는 거. 그 콩나물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오셨다 하면 아침에 엄마가 뭐 끓여줘요? 주로 콩나물이잖아. 콩나물 숙지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콩나물은 찜류 있죠. 찜하면 여러분들 아는 찜하면 얘기해봐요. 찜. 응? 아구찜.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는 아구찜. 그 다음에, 응? 김치찌개 할 때도 콩나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은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 근데 이제 아구찜 같은 거 할 때 대가리 넣나요? 안 넣나요? 콩대가리. 아구찜 할 때는 콩대가리를 안 넣어요. 그럼 콩대가리가 뭐예요? 콩대가리가 뭐냐고. 그게 콩종자예요. 그게 씨더라. 그건 안 먹고 줄기 그것만 먹어. 그게 토실토실한 이게 식감이 좋거든. 이해됩니까?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많으냐? 아니다. 콩에서 특이 성분들을 또 추출을 해. 그 콩에 많은 성분들이 에스트로겐 여러분들 들어봤죠?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죠. 그 이거하고 분자 구조가 아주 비슷한 게 있어. 이걸 아이소프라본이라고 그래. 아이소프라본. 이것을 콩에서 추출해내는 거야. 그러면 여성 갱년기 오잖아. 그 오기 전에 이걸 먹으면 갱년기가 늦춰지고 그냥 좀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장점들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콩 하나를 가지고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미국 가면은 원체 콩 재배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뭐 단백질 용으로 안 해요. 그 뭐 콩기름 짜는 거예요. 그만큼 면적이 넓은 데는 이제 방법을 달리 한다 이거. 그게 이 콩입니다. 그래서 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 콩이 요게 그냥 줄기에 달리는 게 아니고 꼬투리라는 애가 있어요. 껍질이 있는 껍질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세 개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세 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게 콩입니다. 자, 콩 봤죠? 그래서 콩잎은 타원형이거나 둥근형이거나 심장형이거나 이렇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콩 요 정도만 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볼까요? 자, 4대 식량으로 들어가는 감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자죠? 감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감자입니다. 자, 요게 이제 감자인데, 여기 보면, 그냥 감자예요. 그럼 뭐, 감자 보자. 감자로 뭐, 식품으로 하는 것, 가장 많이 식품으로 사용되는 건 뭘까요? 감자튀김. 감자튀김이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렌치 프라이. 예, 프렌치 프라이라. 프렌치 프라이. 이게 왜, 프렌치 프라이, 그냥 포테이토 칩 하면 되지. 왜 프렌치 프라이라고 할까? 뭐든지 어때요? 처음에 창시한, 만든 사람, 만든 국가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름은. 그래서 뭐든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프렌치 프라이, 소위 포테이토 칩, 감자튀김이죠. 이거는 버거,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는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트로 가면은.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이거는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지만은 감자튀김 어떤 데는 맛있는데 어떤 데는 별 맛이 없어. 그 뭐의 차이인지 혹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아니, 그래. 어떻게 튀기면 감자칩이 맛있고 어떻게 하면 맛이 없을까? 그래. 맛이 없을까? 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튀기면 맛있을까? 높은 온도에 빠르게. 응? 높은 온도에 빠르게. 높은 온도에 빠르게, 또, 혹시 뭐이고, 맥도날드나 뭐이고, 롯데리아 뭐 이런 데 알바하는 학생 없나? 해본 학생이나? 감자가 요렇게 생겼어. 낯선 감자를 튀겨요. 어? 낯선 어떻게 해요? 좀 크게 얘기하자. 감자 종류가 다른데. 야, 니 전문적으로 가네. 물론 감자 품종이 달라요. 다른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온도예요, 온도. 온도고 요걸 얼마만한 사이즈로 해서 딱 집어넣었다가 몇 초 만에 빼내는가 요거예요. 요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온도하고 뭐다? 시간이에요. 요걸 잘 준수를 하면은 감자가 먹었을 때 식감이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 약간 쫄깃한 맛도 같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특정 그 품목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감자 자체만으로 그냥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는데 튀긴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죠. 기름이 들어간다는 말은 칼로리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강에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예를 들어서 먹게 되면은 감자칩이 한 450 칼로리 정도 돼요. 요만큼 주죠, 그죠? 100g 주잖아. 아니, 감자 세트 이게 버거 시키면 세트를 80에서 100g 주잖아. 그게 한 450 칼로리 된다고. 고구마. 그런데 그게 맛있으니까 그거를 또 그것만 추가해서 또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추가해서 먹는다 하면 이게 이제 과잉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 그런데 감자 자체는 아주 우리 고급 양분이다. 그러면 식량작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뭐였다?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 포함해서 한다면 옥수수가 1대 작물이죠. 재배 면적이 아니고 생산량으로 보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탕수수는 그레인이 아니니까 그거 생산량으로 시공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 그지? 자, 뭐? 벼가 많아요, 벼. 벼하고 밀하고는 1000만 톤밖에 차이 안 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
그 앞으로는 밀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거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것은 옥수수예요. 콘, 그 다음에 쌀, 라이스고 벼고, 그 다음에 밀, 휘트지, 그죠? 요 세 가지가 3대 작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뭘까요? 감자예요. 그래서 요게 4대 작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자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 엄청나게 재밌는 옛날 사건, 사고도 있는데 간단히 하나 얘기할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집에 놔두고 햇빛을 본 상태에서 싹이 났다 하면 감자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초록색, 갈색 비슷하게 그렇게 변하죠? 그죠? 그럼 초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져요. 이 독소를 왜 만들겠어요? 감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내 새끼잖아. 여기 싹들이 내 새끼 동물들이 와서 먹지 마라 하고 먹으면 이 죽는다 하고 이 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솔라닌이라는 독소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식중독 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난 거 뭐 사람이 못 먹으니까 그냥 소를 준다 했을 때 소가 막 나중에 문제되고 하죠, 그죠? 네,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서 감자를 보관할 때는 처음에 수확해서 말릴 때는 살짝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 큐링이라고. 그때 빼고는 햇빛이 안 받는 곳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햇빛 보면은 요게 녹화가 돼. 싹이 날라고 그래. 그래서 수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렇다. 요게 감자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감자 잎은 어떻게 생기느냐? 감자 잎은 콩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죠. 잎이. 요건 줄기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산하니까 옥수수로 한번 가볼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 먹는 옥수수는 이거죠, 그죠? 요 상태로 주로 먹죠? 삶아서 주로 먹잖아. 안 그러면 팝콘 해서 먹고. 근데 품종이 달라요. 팝콘용 옥수수는 따로 있어. 잘 튀겨지는 것은. 요것은 요건 사료작물로 지금 나온 건데, 어쨌든 옥수수가 한 대라고 그래. 한 대, 요것을. 그러면 요걸 이제 수확할 때 줄기당, 줄기 보면, 요기 줄기거든. 단옥수수는 미리 일반적으로 자, 요게 한 줄기 하나당 통산적으로 1개 내지 2개 달립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많이 달리면 좋느냐? 많이 달리면 사이즈가 적어. 그리고 옥수수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이 타슬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옥수수는 암술하고 수술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벼는 요 알맹이 안에, 요 나달 안에 암술은 밑에 있고 수술은 요렇게 나오는 거 봤죠? 수술은 위에 있어. 그러니까 한 나달 안에, 알맹이 안에 있는데 옥수수는 어떠냐 하면 저 위에 수술이 달려 있어. 꽃가루가 위에 있어. 그러면 암술은 어디 있느냐면 이 아래에 달려 있어. 여기 여러분들 옥수수 수염이라 그래요. 신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달려 있어. 그러면 이거 얘하고 피는 시기가 달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쟤가 훨씬 빨라.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빨리 펴. 그러면 바람 불거나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꽃가루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 암술이 아직 성숙 안 했으니까 받지를 못해.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한 폭이죠. 같은 몸체죠. 같은 몸체에 암컷, 자, 수컷, 웅 해서 자웅 동주죠. 한 몸에 있죠, 그죠? 한 몸에 있는데 지금 수분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수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중매쟁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중매쟁이가 누가 할 것 같아요? 바람이나 아니면 벌, 나비 이런 충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옥수수를 성숙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걸 약간 빨리 심고 늦게 심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렇게 하기 싫으면 여기서 바람을 드론이라든지 무인의 헬기라든지 해서 이렇게 줘도 돼. 그럼 전체적으로 믹스돼. 왜냐하면 심어놨고 심었다고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 조금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분이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겠다. 지금 품종이 하나가 길이가 15cm고 500개 알맹이가 달리는데 나는 30cm에 1000개 달리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품종을 만들겠다. 그리고 병도 잘 안 걸리게 하겠다면 그런 병에 잘 안 걸리는 병 저항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애를 교배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유전공학 하면은 거기에 진을 가져와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 형질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또 알맹이가 큰 또는 많이 달리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애를 가져와야 돼. 그 유전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형질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얘가 이만큼 지금 자랐어. 그러면 그 꽃가루를 여기다가 암술에 묻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일명 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 만드는데 이 옥수수 키가 얼마냐면 보통 2m에서 3m까지 자랍니다. 그럼 옥수수 육종 하려고 하면 키가 커야 될까요? 작아도 될까요? 작아도 되는데 기술적으로 하면 되겠지. 요 키를 낮추고 아니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스탠드를 맞추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자체 내에서 이 같은 필지라고 한 필지 내에서 그냥 꽃가루가 암술에 앉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저기 옆 동네 이웃에서 재배를 한다면 그 꽃가루가 이어 날려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순수한 형질의 품종을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완전히 차단된 꽃가루가 날려오지 않는 상태에 가서 실험을 해야 돼. 그러면은 온실 속에 하든지 아니면 저 섬에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옥수수 필드 육종, 포장해서 육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딴 산간지나 섬에 가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지.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교잡을 하죠. 꽃가루가 날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옥수수는 거의가 F1 잡종을 써요. 그러니까 이 형질 우수한 것을 같이 믹스한 것을 종자로 심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얘기한 자웅 뭐요? 자웅 동주죠? 한 몸에 있잖아. 근데 자웅 이주라는 애가 있어. 자웅 이주는 뭐냐면 암컷자 수컷웅. 그래서 자웅.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이주, 다를리, 포기주, 다른 포기에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암컷과 수컷이 달라요. 암컷은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 가지가 이렇게 나면 약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컷은 요렇게 이제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삼각형, 완전히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으로 자랍니다. 그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암컷은 좀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형이고 가지가, 수컷은 이렇게 짧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인데 완전히 이 좁은 형태.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각도가 이제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암컷은 그 옆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그게 이제 자웅 이주 식물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옥수수다 하는 얘기고, 여기 이제 옥수수 보면은 색깔이 뭐 다양하게 섞여 있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미찰, 찰 하는 거는 옥수수 중에서 좀 쫀득쫀득한 스티키한 그것을 찰 옥수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옥수수 밭, 그 다음 뭘 볼까요? 자, 이제 땅 속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수수도 볼까? 수수는 간단히 보고 갑니다. 자, 수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거는 묘고, 컸을 때는 여기 열매예요. 여기 이사. 그러니까 잎의 형태가 어때요? 수수의 잎의 형태가 약간 길쭉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화분과입니다. 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옥수수는 기능성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걸 내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돌쯤 됐을 때, 어릴 때, 돌떡을 해가 먹는데 뭘 먹느냐면 수수떡을 먹어. 그 수수떡 먹으면 잘 안 넘어진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 그거 뭐냐 하면 뼈를 건강하게 한다. 기능성으로 수수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뭘로 취급했냐면 그냥 많이 심지도 않고 뭐 대충 조금 심으니까 그냥 잡곡으로 분류했어요. 잡곡. 잡다한 곡류 이렇게 했죠. 근데 수수 입장에서 보면 화나잖아. 나 뭔데 분류할 때 잡곡을 하느냐. 그 요즘은 기능성 작물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잡곡이란 말 쓰면 좀 거시게 합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열매죠.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땅콩으로 갑니다. 자, 땅콩은 여러분들 품종으로 종실 갈식류. 자, 요게 꼬투리예요. 땅콩 꼬투리. 여러분들 껍질 있죠, 그죠? 요게 요 속에 보통 2개, 뭐 1개에서 3개 정도 있는데 보통 2개 정도 있죠, 그죠? 땅콩의 줄기예요. 줄기고 잎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땅콩은 화분과일까요? 콩과일까요? 콩 돌아가니까 당연히 콩과겠지. 그죠? 한자어로 하면 두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땅콩이 지금 어디 달려가 있나요? 뿌리 쪽에 달려 있나요? 줄기 잎 쪽에 달려 있나요? 뿌리 쪽에 달려 있죠. 그런데 꽃은 어디서 필까요? 땅콩. 에? 꽃은 땅콩 꽃은 어디서 필까요? 위에? 진짜로? 아니 이 뿌리에 열매가 달리는데 꽃이 왜 위에 필까? 진짜일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아니 열매가 뿌리에 달려있는데 꽃이 위에 핀다 했잖아 방금. 필 것 같다 했지? 진짜? 확실해? 그럼 뭐 열매가 위에 달려야지 왜 밑에 달려? 신기하지? 그걸 이제 낙화성이라 떨어질 낙, 꽃화. 그래서 이 위에서 꽃이 피고 요게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져 와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 같은 거 멀칭을 해놓잖아. 그죠? 잡초 방지하려고 하면 얘가 위에서 꽃이 피고 밑으로 꽃이 내려와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기하지? 정말 신기한 게 이게 그거예요. 요거 땅콩은 낙화성이다. 그래서 요거 전체는 우리가 하나의 꼬투리 이렇게 말하고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종자, 씨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개 정도 들어있죠. 그래서 심심풀이 땅콩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뭐 극장에 갔거나 아니면 심심할 때 땅콩, 그 다음에 그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안주로 많이 쓰죠. 자, 요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아까 감자는 어떨 때 먹지 말라 했죠? 색이 변색했을 때, 초록색이나 갈변했을 때 먹으면 안 된다 했죠? 싹이 났거나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땅콩은
당연히 싹이 난 거는 못 먹겠지. 그러니까 새싹 땅콩은 있어. 요만큼 자랐을 때는 또 그걸 아주 맛있게 먹어요. 튀겨 먹기도 하고 아주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될 때가 있어. 냄새가 달라져요. 응? 냄새가 달라져요. 냄새가 달라질 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수분이 있는 조건에서 삶아서 특히 삶아서 그냥 냉장 보관할 때 그러면 뭐냐면 이게 발암물질이 생성돼요. 그래서 삶아서 그날 바로 먹어야 돼. 뭐 한 달 동안 냉장고 안에 놔두면 괜찮겠지 하고 우리가 어디 가면 그런 거 안주 나오잖아. 그죠? 그 오래된 거 그러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땅콩은 바로 삶아서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도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을 해야 돼. 이해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점을 유념을 해야 되는 게 땅콩입니다. 그럼 땅콩은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때 종자예요? 아니면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인이에요? 시드예요? 시드. 그러니까 일도 할 때 시드 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쌍떡잎이기 때문에 콩과이기 때문에 됐죠?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까지입니다.